안녕하세요. 꼬마작가 프로젝트 대표 김서령 작가입니다. 꼬마작가 프로젝트 개강을 앞두고 학부모님이 준비해 주셔야 할 것들과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따로 학부모님과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꼬마작가 프로젝트에 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20년 차 소설가이자 출판사 포렌니나와 출판사 책 쓰는 밤을 운영 중인 출판사 대표입니다.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로 문예창작학과에서 소설 창작을 가르쳤고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꼬마작가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봄 분당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작가회의의 지원으로 문을 열었어요. 당시 예비 꼬마작가와 학부모님들께 엄청난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때 신청하지 못해 센터 앞에서 우는 아이들까지 있었거든요. 그걸 어쩌지 못해서 20명 정원이 다 찼음에도 아이들을 더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함께 책을 낸 적도 있었어요. 편집자분들이 정말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분당센터에서 꼬마작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23년 대치센터와 마포센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린이 교육 사업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꼬마작가 프로젝트는 와글와글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더 크게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동안 꼬마작가 프로젝트가 배출한 꼬마작가는 2024년 여름 현재 8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꼬마작가 프로젝트는 센터를 계속 확장해왔어요. 대치, 마포, 서초, 잠실, 노원, 인천 송도, 부산, 대전, 그리고 영어책을 출간하는 영어센터까지로요. 꼬마작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책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늘 집안 책장에 가득 꽂힌 책, 서점에 가면 언제든 엄마와 아빠가 사주는 책,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그런 책이 아니라 새 책이 나왔네? 이거 누가 쓴 책이지? 어떤 이야기일까? 이 작가는 누구일까? 이 작가는 얼마나 공들여 이 책을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꼬마작가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꼬마작가 프로젝트에서는 총 4회에 걸쳐 작가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시간 1회차에는 책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어린이 소설을 씁니다. 다 함께 책의 주제를 정하는 시간도 가져요. 서로 의견을 내고 투표로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어쩜 그렇게 투표를 즐거워할까요? 와글와글 신나게 떠들면서 주제를 정합니다. 그 주제에 맞추어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주인공을 만들고 주인공의 가족도 만들고 악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주인공에게 어려운 사건을 맡기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스토리로 풀어냅니다. 그래야만 독자가 호기심을 갖고 우리 책을 읽어줄 테니까요. 그래서 첫 시간 준비물은 노트 한 권과 필기도구입니다. 연필 넉넉하게 잘 깎아 준비해 주시고 지우개 챙겨주세요. 두 번째 시간 2회차에는 사파를 그립니다. 내가 쓴 소설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미술 도구는 각자 편한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쓰기 불편한 재료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스케치북은 8절 스케치북으로 준비해주세요. 종이가 너무 얇으면 지우개질 도중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커나 사인펜이 뒷장에 비칠 수도 있어요. 종이 평량이 최소 200g이 되도록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미색 도화지라 해도 미색이 너무 어둡고 짙은 것이 있어요. 그런 스케치북은 안 됩니다. 은은한 정도의 미색 도화지가 적당합니다. 또한 도화지 낱장 말고 스케치북 한 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고르기 어려울 수 있어 적당한 스케치북을 더보기란에 링크로 알려드릴게요. 링크는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학년 어린이들은 크레파스를 자주 사용할 텐데요. 사실 크레파스는 굵어서 칠하기 어렵습니다. 또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손으로 잘못 문지르면 금세 종이가 지저분해집니다. 되도록 크레파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학년 어린이들은 이런 색연필도 많이 쓰죠. 이 색연필도 사파를 그릴 땐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하지 않아서 그래요. 책에 들어가는 그림은 색상이 진하고 선명할수록 예쁩니다. 색연필은 이런 종류가 좋아요. 집에 하나쯤 있을 텐데요. 수성 색연필인지 유성 색연필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유성 색연필이 훨씬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선명하고 예쁩니다. 그렇다고 수성 색연필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재료하고 적절히 섞었으면 수성도 괜찮습니다만
유성에 비해 색이 선명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색, 80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챙겨올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36가지 색깔 정도면 충분히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연필깎이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역시 가성비 괜찮은 유성 색연필로 더보기란에 링크로 안내 드릴게요. 사인펜은 생각보다 사용이 어렵습니다. 너무 가늘거든요. 넓은 면적을 칠하려다 보면 아이들이 지쳐서 대충 찍찍 긋게 되고 그러면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노마르지 사인펜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 아마 집에 이거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보드랍고 색상도 예쁘고 넓은 면적에도 무난하게 잘 칠할 수 있습니다. 노마르지 사인펜과 색연필을 섞어 사용할 때 그림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네임펜이나 매직도 많이 쓰는데 네임펜과 매직은 은근히 번집니다. 사인펜을 쓰고 싶다면 노마르지가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져요. 책에 들어가는 사파는 바탕색이 있어야 산뜻하고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면적을 다 칠하려면 사인펜이나 색연필로는 어려워요. 그럴 때 마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커는 굵은 펜과 가는 펜이 양쪽으로 달려있고 사용감이 좋아서 사파를 그릴 때 무척 좋습니다. 실제 우리 꼬마 작가 프로젝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커가 많이 비쌉니다. 제가 쓰는 이 마커는 60색이 20만 원 가량 해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비싼 재료를 줄 순 없잖아요. 이건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중국산 마커를 많이들 씁니다. 물론 국산에 비해 퀄리티는 분명 떨어져요. 냄새도 좀 나고 색깔도 국산에 비해 탁하고요. 하지만 80색 기준으로 15,000원 정도의 가격이라서 초등생이 사용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더보기란에 링크로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늘 변하니까 가격 검색은 꼭 해보시고 구매하세요. 물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학년 어린이들이 있어서 행여 물통을 쏟는 일이 생길까 우려해서 그런 거예요. 혹 집에서 그림을 마저 완성해 오는 경우라면 물감을 써도 좋습니다. 수업 중에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날 너무 많은 재료를 챙겨올 필요는 없습니다. 책상에 다 올려놓지도 못할 만큼 많은 재료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100색, 200색 이런 색연필은 아이들이 그걸 세심하게 다 사용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므로 아이가 좋아하는 재료를 골라 색연필과 노마르지 사인펜의 조합 혹은 노마르지 사인펜과 마커의 조합 혹은 마커만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마커와 노마르지 혹은 그냥 마커만 이렇게 사용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 검정 플러스 펜을 준비해 주세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한 다음 검정 플러스 펜으로 밑그림을 선명하게 따라 그려야 하거든요. 이후에 연필 자국을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검정 플러스 펜은 문구점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꼭 2자루 이상 준비해 주세요. 다른 친구들 것과 섞이면서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2자루 이상 준비해 주시고 이왕이면 이름표도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사파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은 8절,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검정 플러스 펜 2자루, 그리고 각자 원하는 채색 도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 그림 원본은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 그림을 책에 편집할 때 적절히 잘라서 오려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원본은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직하고 싶다면 미리 사진으로 간직해 주세요. 세 번째 시간에는 작가 소개 글과 작가 후기를 씁니다. 그러니 준비물은 노트와 필기 도구면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책의 전체 제목을 투표로 결정하게 돼요. 아이들이 의견을 내고 투표로 결정합니다. 역시나 신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그동안 쓰고 그린 각자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발표를 안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사람씩 발표가 끝나면 질문을 받거든요. 친구들이 물어요. 주인공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 악당은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이 그림은 뭘로 그린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또 작가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너무 좋아합니다. 서로 먼저 발표하겠다고 야단이 나요. 고학년 꼬마 작가들은 PPT를 준비해 오기도 한답니다.
4회차 수업에는 그래서 노트와 필기 도구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수업 전에 단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늘 공지해 주십니다. 단톡방은 알림을 꺼두시되 수업 전 꼭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4회의 수업이 끝나면 출판사에서 도서 제작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교정 작업이 끝나면 학부모님께 교정본을 전달합니다. 미성년자의 책 출간이라서 반드시 부모님이 컨펌해 주셔야만 제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출간 동의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도서의 편집권은 출판사에 있습니다. 교정 교열, 문장의 정렬 방식, 그림의 배치, 표지 디자인 등은 엄연히 출판사의 권한이며 각 센터 모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부모님들도 관여하실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도서 제작이 끝나면 출간 기념회를 엽니다. 출간을 축하하는 상장도 받고 도서 한 권도 받고요. 준비된 종이에 사인도 해보고 소감 발표도 하고 포토월 앞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꼬마 작가 프로젝트는 마무리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예비 꼬마 작가들이 무사히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꼬마 작가 프로젝트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